이번 세션은 차세대 스토리지 솔루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활용을 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야 될 테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 역시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잘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스토리지 솔루션이 필요할 텐데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도입하려는 스토리지 솔루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스토리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시게이트를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시게이트 김태희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게이트 스토리지 솔루션의 발표를 맡은 시게이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영업 담당 김태희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오늘 갈 길이 먼 관계로 바로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요 내용은 시게이트가 바라보는 데이터의 생태계와 그 생태계 안에서 시게이트가 공급하는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바로 시작을 하면 제품 포트폴리오를 우선 살펴보게 되면 시게이트 가장 잘 알려진 하드드라이브, 하드디스크 그리고 SSD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시스템즈 부분,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에 유연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인 라이브라는 제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 라인업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는 데이터 디바이스, 즉 하드디스크와 SSD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 계층에는 이 하드디스크와 SSD를 이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스 X, 엑소스 E, 코볼트, 라이브 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스토리지 안에서 저희 세부 모델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계층에는 이제 데이터의 관리나 데이터의 이동과 관련된 라이브 구독형 라이브 서비스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 이런 제품들은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제품들이 아니라 각 제품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디스크가 가장 기본이고 하드디스크를 근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들이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시게이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마도 하드디스크 제조 회사로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게이트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는 기업은 저는 별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데리든 뭐 HP든 뭐 그런 다른 회사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회사의 스토리지 솔루션에 꽂혀져 있는 그 하드디스크를 시게이트가 납품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이제 100% 저희 제품을 당연히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경쟁사 제품도 네. 사용하고 계시지만 네네. 지금 현재 하드디스크 제조사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에 꽂혀 있는 디스크의 절반이 이제 시게이트 제품일 거다라는 거고, 지금 저 장표 위에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그런 뭐 델의 스토리지나 HP의 스토리지나 그런 류의 스토리지도 시게이트가 제공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많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이런 디스크 자체만 제공하는 걸로만 알고 계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시게이트가 하드디스크만 제조하는 하드디스크 제조사가 아니라 네네. 하드디스크를 제조하면서 이제 스토리지도 제조를 하고 직접 개발하고 생산까지 저희가 모두 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뭐 자꾸 다른 회사 명을 좀 거론해서 그렇지만 D 회사의 스토리지에 시게이트 디스크가 꽂혀져 있는 그런 스토리지 솔루션이 있어요. 그것보다 그냥 하드디스크 우리가 만드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지까지 만들면은 그게 조금 더 나은 성능과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맞습니다. 왜냐면 하드디스크 스토리지에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게 이제 그 레이드 컨트롤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샤시 하드웨어 네. 디자인,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을 텐데 네. 저희가 하드디스크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진 제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의 특성이나 네. 아니면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음. 저희가 사실 가장 전문성 있게 네. 네, 제조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왼쪽에 있는 엑소스 X, 뭐 엑소스 E 이런 모델인가 맞습니다. 봅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저런 류의 엑소스 E 같은 엑소스 X나 엑소스 E 같은 스토리지를 언제부터 시장에 공급을 해오시는 거예요? 지금 2014년경에 꽤 됐네요. 네네. 사실 2014년도에 자이라텍스와 다틸이라는 그 네. 스토리지 제조사가 있었는데 시게이트가 이제 그 제조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이제 기술 개발, 그다음에 네. 개발 조직과 이제 생산 조직 네.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기존에는 약간 좀 컨슈머 시장에 이런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그냥 디스크만 공급하는 그런 업체여서 이제는 자체적인 스토리지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뭔가 진화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입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드디스크에서 결국 모든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네. 하드디스크를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드디스크 제조사로서 사실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더 빠른 드라이브,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고성능의 드라이브를 네. 만드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더 기록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개발하는 그 두 가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디스크의 폼팩터 자체는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정해져 있는 폼팩터 안에서 얼마만큼 고성능을 내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요 맞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게이트,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시게이트의 기술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네. 좌측에 있는 MACH2, 마크2라고 불리우는 네네. 기술은 이제 성능과 관련된 기술이고요. 오른쪽에 HAMR이라고 되어 있는 해머라고 불리우는 기술은 네. 데이터 기록 밀도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크2를 보게 되면, 멀티 액추에이터 테크놀로지라는 멀티 액추에이터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에 대한 이해가 먼저 네네네. 필요한데요. 이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은 지금 이미지에 보시면 뾰족한 삼각형을 보실 네. 수가 있어요. 네, 왼쪽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 액추에이터인데 네. 이 액추에이터가 하는 일은 실제 데이터를 읽고 쓸 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위치까지 헤드라는 데이터를 읽고 쓸 수 네네네. 있는 헤드라는 부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구동 부품인데 저게 핵심인데요. 핵심 그러면. 부품입니다.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 성능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액추에이터는. 네. 근데 이 액추에이터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브들은 사실 하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싱글 액추에이터. 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디스크가 몇 장이냐와는 관계없이 성능이 안 나오겠네요.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네네. 읽거나 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멀티 액추에이터는 지금 이 액추에이터 하나의 부품을 두 개, 개별적으로 컨트롤되는 두 개의 부품으로 구분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는 한 번에 두 개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존 하드디스크 대비 한 2배에 가까운 성능을. 이론적으로는 이제 두 배까지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디스크의 되게 핵심적인 그런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게 기존에 하나로만 되어 있다가 이제 두 개가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는 성능을 최대 2배까지 발휘할 수 있을 거고, 2배가 안 되더라도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한다. 시게이트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해머는 가열자기 기록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록 방식도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화를 해왔는데 네. 사실 현재 저희가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록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록 방식으로는 네. 20테라.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고용량의 드라이브가 3.5인치 기준 20테라 네. 드라이브 제품인데 네.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네. 더 고용량의 드라이브와 더 빠른 드라이브를 생산하고자 그렇게 지금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3.5인치 폼팩터 기준으로 20테라가 최고인데 네네. 저 기술을 써서 시게이트는 그거보다 더 이상의 용량을 제공한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이게 스토리지라는 거는 하드디스크는 어쨌든 성능보다는 용량이 더 중요한 그런 스토리지잖아요. 네네. 디스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가 꽂혀져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쓰는 고객들은 정해졌다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그런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고 싶어 할 텐데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고밀도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는 시게이트 거를 쓰면은 현재 우리가 우유 공간에 한 100테라밖에 안 돼. 근데 시게이트 걸 쓰면 한 200테라까지도 돼. 이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 네. 대용량 네. 드라이브 로드맵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기록 방식이 PMR, CMR이라고도 하고요. 네. SMR은 다른 기록 방식이지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 네. 현재 기록 방식 PMR 기록 방식으로는 지금 시장에 이미 20테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머와 마크2가 적용된 드라이브들은 지금 마크2는 이미 적용된 드라이브가 네. 출시가 되어 있고 네네. 해머가 적용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23년 하반기에는 네. 30테라 우와. 드라이버의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6년도에는 이제 50테라 드라이브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내년에 50%가 올라가고 한 4년 뒤에는 2배 이상으로 용량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뭔가 공간 제약 때문에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고 싶어서 더 못 늘리는 그런 고객들은 기존의 스토리지에 있는 디스크를 빼다가 저 고용량 디스크로 교체를 하면 될 거고.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좀 공간이 넉넉한 그런 고객이라면은 스토리지 장비를 하나 사는 것보다 디스크 교체하는 게 아무래도 비용이 훨씬 저렴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더 저렴한 용량으로 더 많은 스토리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경쟁사들은 아직 저러한 기술이라고 할까요? 좀 이게 시게이트가 너무 좀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처럼 일단은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따라오고 있긴 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경쟁사도 이제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록 방식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뭐 시게이트든 경쟁사든 다 맞습니다. 어쨌든 한계라는 건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와 완전히 동일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네. 지금 현재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런 로드맵을 그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야 이제 시장 추이를 보면 될 거니까요. 네네. 네. 다음 장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테라바이트 드라이브에 대한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 사실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테라 드라이브도 사실 굉장히 많은 용량인데 하긴 저 웬만한 뭐랄까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면 네. 20테라가 뭐예요? 지금 한 10테라도 못 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저게 큰 용량이잖아요. 거기다가 디스크 하나에 20테라니까 스토리지에 디스크가 지금 뭐 하나 두 개 꽂혀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 스토리지가 페타바이트 단위로 이제 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대기업 아니고서는 관심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게이트가 50테라 드라이브, 그러니까 고용량, 고밀도의 드라이브에 대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당연히 이제 시장에 수요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의 총 소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또 다른 스토리지 하드웨어 장비를 도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디스크를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스토리지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도입하면은 뭐 5년이 뭐야, 한 10년까지도 쓰잖아요. 되게 오래 쓰는 그런 장비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지금 뭐 20, 30년, 수십 년 동안 계속 써온 디스크니까 맞습니다.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스토리지가 진짜 어디 뭐 파워가 고장나갖고 작동을 안 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교체를 안 할 것 같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런 큰 하드웨어 폼팩터 안에서 디스크만 싹 교체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데이터 아마 이러한 차트는 아마 익숙하게 그렇죠.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시게이트가 바라봤을 때 그리고 시게이트가 IDC와 같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네. 2025년에는 생성되는 데이터가 175 제타바이트가 생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숫자가 크다 보니까 감도 안 와요, 진짜. 너무 이 숫자가 괴리가 맞습니다. 커서. 여기서 네. 여기서 보면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3년마다 데이터의 수요가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네. 16년, 19년도 2배고. 아,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네. 초록색으로 표시해 주셨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 제타바이트라는 수치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테라는 익숙하니까 그렇죠. 1테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1테라가 1000개가 모이면 1000테라가 1페타가 그쵸. 되고요. 네. 이 페타가 1000개가 모이면 네. 엑사가 네네네. 거기까지는 좀 들어봤어요. 네. 무슨, 브로셔 같은 데서 보긴 봤어요. 네. 그리고 이 엑사가 1000개가 모여야 이제 제타가 되는. 아, 근데 그게 175. 네. 야, 하긴 저거 전 세계니까.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뭐 정형 데이터도 증가하지만 이제 비정형 데이터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뭐 촬영하는 이미지 또는 비디오라던가 네. 이런 파일의 용량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제 생활에서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데이터의 증가도 있지만 추가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러한 데이터의 수요가 그렇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한 대, 차량 한 대에서 연간 1페타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공장은 하루에 1페타, 와. 스마트 시티는 하루에 2페타 정도 생성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하나만 일반 중소기업만큼의 진짜 네. 데이터를 생성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또 이러한 수요가 새로운 곳에서 수요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데이터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 시게이트가 이제 고용량 드라이브를 전력을 다해서 네.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게 시게이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저런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도 점점 발전하면은 진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분명히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지구의 땅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네. 근데 그거를 무작정 또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데이터 센터를 아파트처럼 지을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디스크의 용량 자체를 늘리는 기술을 요구를 많이 할 거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시게이트 주식을 사야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TCO, 그러니까 기업의 총 소유 비용 감소에 있습니다. 아, 그렇지. 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이제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에 네. 이제 드라이브 용량을 어떤 드라이브로 선택할 것이냐는 사실 기업의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게이트가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제 1페타바이트의 스토리지를 8테라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꾸미는 경우보다 네. 20테라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꾸미는 경우에 네. 약 38%의 소유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게이트에서는 고용량 드라이브에 진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뭐 같은 예산으로 뭐 최소 한 38%, 뭐 40% 정도까지 더 많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같은 공간에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하드디스크의 기술을 바탕으로 시게이트가 스토리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 보죠. 스토리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게이트 스토리지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하드디스크가 또 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장표에서 나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뭐 델, IBM, 뭐 퀀텀, HP, 뭐 히타치, 스토리지
다 적어 쓰실 것 같아요. 네. 시게이트 마크가 붙어있는 스토리지가 있었어?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네. 2014년에 이제 제조사 그 스토리 아까 이제 제조사 말씀하셨던. 네, 인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 OEM 지금 세계 유수의 제조사들에게 네. OEM으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2020년에 이제 시게이트 브랜드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스토리지를 시장에 내보이게 됐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이미 저희가 출하 히스토리를 보면 네. 이미 시장에 공급된 수량이 약 100만 대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뭐 성능이라던가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된 그런 스토리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혀 새로운 스토리지가 아니라 네. 이미 시장에서 이미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2년 전에 이제 시게이트 스토리지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존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저 왼쪽에 있는 뭐 델, HP, 뭐 베리타스, 퀀텀, 히타치의 스토리지를 쓰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의 예를 들어 디스크가 다 시게이트일 거였어요. 그 기업이 굳이 우리가 저 기존에 그냥 잘 사용하고 있었던 벤더에 어차피 거기도 디스크는 시게이트니까 그냥 그 벤더의 스토리지 솔루션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게이트가 자체적으로 스토리지를 내놨다가 한들 우리가 굳이 뭐 구입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저희가 드라이브도 제조하고 스토리지도 제조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원스톱으로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그렇죠. 있군요.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드디스크를 직접 제조하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토리지를 공급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딴 데는 시게이트에서 디스크를 사와서 제공하는 거니까 뭐 자기네 맛이 붙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시게이트는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그냥 파는데 아무래도 딴 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 난다 이러면은 귀찮아서라도 도입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괜히 이기종 스토리지 들어왔다가 관리가 복잡해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 한 1TB 스토리지를 도입을 해야 돼. 그때 기존 벤더 거 대비 저런 유명 벤더 거 대비 시게이트 걸 도입한다.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요? 대략? 사실 그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고밀도 스토리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드라이브에서도 네네. 저희가 고용량 드라이브에서 소요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고 38%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고밀도 스토리지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네. 스토리지도. 그래서 지금 제품 라인업을 보면 지금 그림에 잠깐 나와 있는데 네. 투유 기본적인 이제 가장 좌측에 있는 네. 투유 12베이 제품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제품은 84베이 와.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제품은 106베이 제품이에요. 와. 드라이브가 106개가 꽂히는 네. 제품인데 네. 이렇게 고용량 그리고 고밀도 환경이 필요한 많은 데이터의 저장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원스톱 서비스와 네. 더불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나 아니면 뭐 그 VFX 같은 그런 특수효과 제조 회사나 뭐 영상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왠지 스토리지를 되게 많이 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어쨌든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엄청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또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스토리지 용량이 좀 뭐랄까요, 그 스토리지 용량이 확장돼야 되는 그 속도도 되게 빠를 것 같거든요. 그런 회사일수록 아까 말씀하셨던 저런 뭐 초대용량 스토리지 플랫폼 같은 거 시게이트에 그런 걸 사용하면 진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 크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게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상 어쩔 수 없이 저 데이터 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스토리지를 계속 늘려야 되는 그런 뭐 필수적인 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일수록 이런 고밀도 디스크를 제공하는 시게이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하드웨어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네. 고밀도 스토리지는 사실 개발하기가
일반 스토리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네. 저밀도 스토리지에 비해서는 어렵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왜냐면 일단 그 드라이브가 많이 꽂힌다라는 얘기는 그 드라이브 하나하나가 내는 진동과 열이 있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드디스크는 기계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열에 매우 민감하겠죠. 민감하고 진동에도 민감할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면 실제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앞서 말씀드렸던 헤드라는 부품이 물리적으로 그 위치에 가서 읽고 쓰는 네.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동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스토리지 전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발열과 관련해서 네. 열이 높게 되면 이 스토리지 내에 발열이 해소가 안 되면 드라이브, 그러니까 제품의 신뢰성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팬이 달려있죠. 네. 모든 시스템에는 팬이 달려있는데 네. 팬의 가동률, 그러니까 팬의 속도를 뭐 100%로 하게 되면 팬에서 발생하는 또 진동이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게 영향을 줄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기술이 쉽지 않고 네. 시게이트는 하드디스크를 직접 제조하는 원천 제조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을 뭐 그런 관리 노하우가 제일 많이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 저런 많은 베이가 꽂혀 있는 스토리지라면은 시게이트 브랜드의 스토리지 사는 게 더 낫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좀 살펴보면 샤시 디자인은 이제 2U 네. 12베이, 2U 24베이, 그리고 네. 5U 84베이, 4U 106베이 제품이 있고요. 네. 모두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레이드 컨트롤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레이드 컨트롤러를 장착하게 되고 네. 이제 확장이나 제이반 용도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I/O 컨트롤러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X86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P 모델이라고 불리우는데 네. 동일한 샤시에 X86 서버 노드 컨트롤러를 탑재를 해서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어떤 솔루션들을 얹어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시장에 공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지형 서버도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기존의 많은 스토리지 제조사들이 제공했었던 그 뭐 어떻게 보면 기본 라인업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최근 뭐 트렌드 중에 하나인 SDDC에 들어가는 저런 SDS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제공하고 다 제공하긴 하네요. 이제 네네. 네, 맞습니다. 진짜 스토리지 제조사네요. 이제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면 네. 투유를 처음에 이제 투유를 설치하시고 증설을 고려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뭐 투유로도 증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5U 84베이로 증설하실 수도 있고 네. 최대 5U 84베이 4대의 제품을 엮어서 최대 스케일업 최대 6.7PB까지 네. 스케일업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시게이트 스토리지의 특장점 두 가지만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ADR이라는 자가치유 기술이 있습니다. 이 자가치유 기술은 예를 들어 스토리지에서 하드디스크 장애가 나면 네. 사실 디스크 교체를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근데 그 장애가 난 드라이브를 분석을 해보면 네. 이 드라이브 내에 모든 부품이 불량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네, 그렇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게이트에서는 이 AD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 실제 장애가 난 하드디스크 내에서 네. 실제 장애가 난 부품만 네.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런 이렇게 20TB짜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게 뭔가 조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는 20TB 그냥 날려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 20TB의 디스크 중에서 일부분만 뭔가 조치를 취해갖고 뭐 용량의 한 90%, 80% 이 정도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사실 시게이트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네. 이유는 이제 스토리지를 처음에 셋업을 하고 나서 네. 이제 5년간 예를 들어 이제 그 스토리지의 유지 보수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네. 어떠한 유지 보수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둬도 그 처음에 셋업했던 그 네. 용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사실 개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통 그러니까 그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고 5년 동안 내버려 두면은 분명히 중간에 그 맞습니다. 장애가 나서 스토리지 디스크를 뭐 교체를 하던 스토리지 자체를 교체를 하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고 그때 어쩔 수 없이 다운타임 발생해서 막 뭐 비즈니스 어쨌든 뭐 임팩트가 없지는 않을 텐데 네네. 근데 시게이트 거는 저 ADR 기능 덕분에 그냥 가만 냅둬도 설령 뭐 예를 들어 저 최대 용량이 유저블 용량이 한 3페타바이트였어요. 5년 동안 내버려두고 5년 뒤에 딱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이 뭐 한 2.5페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장애는 없었던 거죠. 계속 운영이 됐었던 거죠. 네네.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사실 예를 들어 3페타로 구성을 했는데 네. 이제 장애가 나서 네. 이제 가용성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는 실제 유저가 사용하는 그 용량이 아니라 네. 애초에 이제 셋업을 했을 초창기 셋업을 했을 때 페리티로 잡았던 그 영역에서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용량은 전혀 변함이 없는 네, 거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야, 스토리지 유지 보수 측면에서 신경 쓸 게 엄청 적어질 것 같아요. 네네. 네, 스토리지 공급하는 업체들 큰일 났네. 하여튼 이거 시게이트 걸로 다 사용하면 유지 보수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시게이트에서는 뭐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원래 이게 유지 보수 업체들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됐어요. 고객이 스토리지 도입한 지. 가잖아요. 정기 점검입니다. 갔는데 하나 고장 났어. 이때다 싶어갖고 자 이번에 신기술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참에 새로운 거 도입하시죠 라고 영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뭐 고객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야, 스토리지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뭐 좋겠죠. 네, 좋은 거죠. 뭐 안정적으로 솔루션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네 마케팅적인 이제 그 표현이었고 네. 사실 이제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네네.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럼 오히려 저 점검하러 나갔다가 이상이 없어. 업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밀도 스토리지에서 오는 또 총 소요 비용 감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68 테라, 네. 1.68 페타의 데이터를 네네네. 구성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네. 12웨이 제품을 썼을 때는 총 7세트가 필요하게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12개 곱하기 7하면 84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84베이 제품이 있으니까 아. 한 단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아까 최대 106베이까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을 분석을 해보면 네. 실제 2U12베이 제품으로 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 네. 그리고 제품의 설치 비용, 네. 그리고 렉 공간을 그러니까요. 차지하는 비용, 네. 그리고 이제 전력, 전기. 전력. 이 그러네요. 부분. 장비가 어쨌든 여러 개 있던 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력비용도 절감될 거고 공간도 덜 차지하고 뭐 설치 유지보수 할 것도 포인트도 줄어들고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네. 그래서 좋네요, 최근 진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린 IT 쪽과 연관이 되어 있죠. 거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사례를 좀 살펴보면 지금 네네. 보고 계시는 이런 여러 산업군의 네. 지금 국내 파트너분들과 굉장히 활발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안감시 시장, 네. 그리고 가상화, HCI, 그리고 파일코인이죠. 크립토 마이닝, 그리고 HPC, VDI, 백업 아카이빙부터 엣지 워크로드에까지 네. 국내 파트너분들과 협업해서 이제 시장에 레퍼런스가 충분히 쌓여 있고요. 네네. 지금도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디스크, 이런 스토리지가 안 쓰이는 곳은 뭐 없다고 솔직히 봐도 될 것 맞습니다. 같고, 네. 지금 저기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저런 시큐리티, 요즘엔 또 홈 시큐리티 시장도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스토리지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또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아마 아실 만한 이제 VM웨어, 그리고 백업 쪽에는 빔 콘볼트, 네. 그리고 미디어 램이죠. 네네. 스토넥스트나 OS 넥서스, 그리고 VMS 파트너인 또 제네텍, 마일스톤, 보시, 그리고 HPC 쪽은 웨카까지 저희가 글로벌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솔루션 프로바이더 분들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파트너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레퍼런스는 추후에 한번 좀 업데이트를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저 사용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 IT 환경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빼놓지 않고 어디 한 군데 뭐 예를 들어 어느 산업군 어느 한 분야에 특화돼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부분에 다 걸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VM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공 시장에서 이제 CCTV가 네네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 관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현재 레퍼런스가 생겨나고 있고요. 네. 미디어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주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하고 좀 시너지가 네. 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토리지 업체들과 뭐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2년밖에 안 된 신생 회사라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네, 전혀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하드디스크와 스토리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네. 다음으로 구독형 서비스인 라이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건 합니다. 되게 생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는 우선 가장 큰 목적은 라이브가 태어난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을 주고자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네. 뭔 소린가 싶긴 합니다. 자, 과장님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가 생성되고 네. 관리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다변화됐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제 추후에 이제 뒷장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네. 일단 제품을 먼저 살펴보면 네. 라이브 모바일이라는 어. 제품이 있고 라이브 렉, 라이브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네. 라이브 모바일은 실제 데이터의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외장 하드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장 스토리지인 거죠. 네네네. 이 데이터의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한 환경을 예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웬만하면 이동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냥 그렇죠. 그 자리에 다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좀 느리더라도 보낼 것 같은데, 네, 온라인으로 보낼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네. 자율주행 자동차.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네. 자동차에 저장이 되겠죠. 아, 그런가요? 그거 몰랐어요. 저는 그 자동차 근처에 있는 뭐 엣지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땡겨다가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네. 뭐 라이다 레이더 센서 말고 네. 이미지에 대한 아.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실제 데이터의 양이 엄청 크기 때문에 통신으로 땡겨 오기에는 너무 늦겠네요, 또 네. 오히려. 그냥 바로 자동차에서, 저 디스크에서 땡겨다가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니까. 그럼 저런 그러면- 작은 거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오, 자동차의 부품 하나처럼 어딘가에 설치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거에 맞는 마땅한 제품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시장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네.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이제 태어난 제품이 라이브 모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것도 그러면 용량이 뭐 페타바이트 단위로 가나요? 아닙니다. 테라 단위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차량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어차피 하루 단위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데이터는 다시 이동해서 이제 가공이나 네. 재생성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쌓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드디스크 기준으로는 16테라 그리고 SSD 기준으로는 8테라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렉은 이제 시게이트가 아직은 개발 중인 오브젝트 스토리지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현재 개발 중이고 저희 예상대로라면 아마 내년쯤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에는 다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워낙 뭐 대세라고 해야 될까요? 다 저 얘기만 네. 하잖아요, 스토리지 회사들이. 맞습니다. 근데 시게이트도 준비하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 그러한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제 시게이트가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WS S3 같은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자체적으로 시게이트 브랜드로 한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게이트가 이제 그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그걸 이제 에퀴닉스랑 같이. 네. 네네네. 그래서 클라우드는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바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게이트가 그러면 왜 이거를 네. 뒤늦게 네네. 또 이렇게 출시를 했느냐. 네. 이거는 또 이제 그 시장의 수요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오, 싸다. 와. 보시면 시게이트는 데이터의 양에 비례해서 과금을 하게 되는데 네. 일반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 업체의 경우에는 네. 실제 필요한 용량뿐만 아니라 네. 실제 뭐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하거나 네네네. 다운로드 그리고 네. 검색 비용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비용이 비싸갖고 뭐 용량 많이 쓰긴 쓰는데 일단 올려도 나중에 진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백업 스토리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뭐 제 소산하려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놨다가 장애가 났네? 복구해야지 가져올 때 비용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게이트는 그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안 받아요? 네. 왜 안 만드는 거죠? 네? 그게 핵심 비즈니스 모델 아닌가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근데 그걸 안 받는다고요? 이야, 진짜 싸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70% 이상 절감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싱가포르 네. 그리고 일본, 인도 쪽에 이제 라이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실제 네. 이 리전이 있군요, 네네. 그쪽에. 그럼 이렇게 70% 이상 절감이 되지만 아직 국내 리전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국내에 아직 그 실제 데이터 센터는 없는 상태이지만 네. 실제 싱가포르나 아, 다른 지역에 네. 설립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는 현재도 이용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네. 뭐 어차피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해서 소산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일단은 장기 보관이 목적일 거니까. 네. 네. 싱가포르에 있던 뭐 한국에 있던 한국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싱가포르에 있더라도 그쪽으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 한국 리전이 생겼어요. 근데 마침 그때 복구할 일이 생겼네? 그러면 당연히 뭐 싱가포르에서 한국 리전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땡겨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싱가포르에서 땡겨받을 때 뭐 속도가 조금 느린 그런 이슈는 있겠지만 네. 어차피 그렇게 장기 보관해놓은 거 복구하는 거야. 뭐 시간 오래 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복구만 빨리 비용만 좀 저렴하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마지막 장표입니다. 다양한 엣지 환경에서 요구되는 스토리지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 네. 실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시게이트가 데이터 생태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표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엔드포인트에서 생성이 되고요. 네. 그 엔드포인트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재가공이나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엣지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가공되고 재생산된 데이터들은 결국 코어, 네.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 센터까지 흐르게 되는데 실제 시게이트에서는 이 각 데이터가 생성되는 모든 부분에 적합한 솔루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드디스크 네. 그리고 스토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엔드포인트에서는 지금 장표에 보시면 뭐 CCTV, 네.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뭐 드론 네. 이런 쪽이 있는데 시게이트의 제품을 보게 되면 스토리지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또는 뭐 외장 하드, 네. 또는 일반 하드, 기업용 하드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모바일로 네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엣지로 흐르게 되면 엣지에서는 이제 라이브 렉과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대응이 가능하고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인 네. 라이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각 지점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모여야 되는 그런 중앙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뭐 클라우드 아카이빙부터 뭐 스토리지가 요구되는 그 모든 영역에 다 시게이트 제품들이 요소 잘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구독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 어떠한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되게 좋겠네요. 그렇게 했으면. 구독형으로 이용하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유연성을 그래서 필요할 때만 제공한다고 쓰고 보시면 될 것 빠지면 같습니다. 되니까요. 네. 그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6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를 위해서 스토리지 하드웨어 이만한 거 도입하기 부담스럽잖아요. 네. 만약에 프로젝트가 잘 안 됐네? 그렇다고 스토리지 폐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 데이터 센터는 놀 데가 없네? 이걸 중고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라이브 클라우드 구독형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시게이트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하드디스크 제조사로만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션을 통해서 시게이트가 하드디스크 제조사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조하는 스토리지 솔루션 회사로 거듭났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